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자인 노 전 사령관의 역술인 활동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비선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몰라요? 햄버거 집에서 노 전 사령관이랑 어떤 지시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선건이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 설계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육군 사관학교 41기입니다. 예. 육군 사관학교로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수재로서 알려졌던 인물인데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 예. 여러 가지 평판이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질, 박찬주 대장의 그 갑질 사건에서도 이름이 그때 당시에 오르내릴 정도로 갑질도 많았고 또 특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2018년 육군 정보학교 교장 시절입니다. 정보사령관 시절에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좀 밀려났거든요. 예. 정보학교 학교장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생도를 불러서 지금 부적절한 성추행에 이제 연루가 돼서 실질적으로 1년 6개월형을 가명도 없이 그대로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요. 이를테면 1989년 수방사 55 경비단에서 함께 일을 했고 또 2007년 육참총장 비서실장으로 김영현 장관이 근무할 때 예. 김 장관이 추천을 해서 또 정책과장으로 임명이 된 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근무 시절 청와대 근무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문상호, 노상원 전 현직 정보사령관이 당시에 근무할 때 수방사령관이 바로 김영현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이 바로 김영현 국방장관과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 전 정보사령관 지난 2018년 부하 여군에 대한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 역술인 활동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문제 회동이 있었던 그 햄버거집 부근에 이 노상원 씨의 자택이 있었는데 그쪽을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역술인들이 있었고요. 예. 그거 봤더니 그 사이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또 동료 역술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사실이라고 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햄버거집에서 만난 것이 점을 쳐주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불명예 전역을 했던 현역 군인도 아닌 예비역 군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문이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역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역술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점을 쳐주는 역술인 입장에서도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 역술이라는 행위를 가장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여기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경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할 당시에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 수첩 속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좀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수첩에 국회는 뭐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그리고 선관위는 뭐 정보사, 그리고 공수여단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기록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실제적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간 어떤 부대가 이제 적힌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수첩이 이제 맞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예를 들어서 뭐 MBC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을 뭐 그 부대가 증거하려 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게 좀 증명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누구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 건지 아니면 또 노상원 씨가 얼마만큼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게 또 핵심 쟁점이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아무래도 노상원 씨는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2018년도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뭐 정보사 관련돼서는 뭐 과거 인맥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어떤 특전사라든지 수방사라는 걸 뭐 주도적으로 했기보다는 누구로부터 좀 들은 것을 메모 형식으로 수첩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추측도 됩니다. 네, 뭐 방금 말씀 중에 수첩에 또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또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계엄 당시에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선관위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가 됐습니다. 일단 수첩에 적힌 내용이 맞아떨어진 셈으로 보이는데 최주문 교수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군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챙겼다 이런 정황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반인이 제대한 전역한 군인이잖아요. 전역한 군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대체? 아니 계엄이 선포되거나 실제 출동한 그 군대가 간 곳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본인 수첩의 내용하고. 예.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현역도 아니고 계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놓을 수 있냐고요. 계엄이 시작하기도 전에 적어놓은 내용인데 이건 명확하게 노 전 사령관이 이미 김용현 장관과 내통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실제 햄버거 회동을 보면 현역 군인들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뭐 부르니까 오고 그것도 자기 집 근처로 오잖아요. 부대는 안양이에요. 근데 저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깊숙이 계엄에 개입해 있고 여러 가지 모의를 하는데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 현역들이 이 사람 말을 다 듣고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을 수사해서 실제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어떤 관계에서 아까 뭐 이정훈 평론가 설명해 주셨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깊숙이 계엄에 가담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특히 현역에 있던 정보사 사령관, 현역 사령관, 그다음에 그 대령들 이 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키맨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 수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노 전 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했는데 어떻게 전현직 군인들이 여기에 따라 움직였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1차 회동과 2차 회동이 있잖아요. 예. 1차 회동만 하더라도 롯데리아에서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이죠. 그렇죠.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할지라도 노상원 씨가 네. 현 사령관과 대령들을 만납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만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전직 그런 선배니까 오비니까 만날 수는 있다. 또 집도 가까우니까 식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조금이라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네. 2차 모임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는 1차 모임도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모임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전혀 무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현직 간부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1차 모임에서 이게 2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즉 정보사령부와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를 지금 다 연결을 시켜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었구나.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걸 주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방첩사와 수방사와 맡은 역할과 또 다른 역할을 바로 전직 민간인인 전직 사령관, 즉 노상원 씨가 직접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구나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굉장히 돈독한 어떤 사이였는데 사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 국방부 내에서 굉장히 군 내부에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가 안에서 나왔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 인사에 깊숙이 개입됐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신 장관이 지금
주도한 인사를 뒤집어 엎는 상황도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돼서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훨씬 더 실권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부 조사본부만 하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노상원 씨의 부름에 이렇게 다 달려나와서 수첩에 쓰는 이유, 아마도 인사권이 노상원 씨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서 인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선 실세다. 이런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노 전 사령관이 좀 비선 실세인 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했다는 점도 좀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노 전 사령관의 그 점집과 가깝다는 건 맞는데 왜 하필 좀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분들은 허술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준비한 그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롯데리아에서 만난 게 2번입니다. 한 번이 예? 아니에요. 2번이고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 때 그때도 네. 이제 그 어떤 회합에 대해서 증거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판사가 오늘 롯데리아 2번 갔다 왔네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롯데리아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그 녹취를 2번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뜻하냐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롯데리아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예. 사람들의 목소리에 섞여서 이걸 녹음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음악도 트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도청을 하거나 엿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사령관 출신으로서 이런 것들을 간파를 하고 의도적으로 이 장소에서 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12월 1일하고 12월 3일 두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12월 3일 2차 회동 때는 또 93의 기갑여단장 제2여단장이 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치밀한 계획의 소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개엄 이틀 전에 이뤄진 첫 번째 롯데리아 회동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국방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나 이런 것은 후속 조치로 검토돼야 할 텐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뭔가 좀 저희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거나 아직은 그렇지 않은 단계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는 말을 아꼈지만요. 1차 롯데리아 회동 자리에 있었던 정보사 정모대령,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케이블 타이, 두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좀 신빙성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포고령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포고령이 이제 위반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당사자에 있던 기관에 있던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제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제압의 수단으로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두건을 뭐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거를 좀 논의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원 방크에 김병지 의원 같은 감금하려고 했다. 그런 뭐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예. 했는데 수방사 사령부에는 현재까지는 비원 방크는 그런 어떤 감금 시설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리아 회동은 개엄 이틀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개엄 당일에도 롯데리아 회동이 또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국방부 전 수사본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모였던 건데요. 경찰이 관련한 CCTV 영상을 확보했더니 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참석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실상 이번 계엄을 좀 진두지휘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추정이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일이잖아요. 당일엔 그 몇 시간 후에는 바로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예.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수시간 전에 이렇게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금 MBN 특종이라고 이야기하는 93회 기갑 여단장이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기갑 여단장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실행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점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건 사실상 그 군의 군사 경찰입니다. 예. 군사 경찰이고 군사 경찰이라고 한다면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인원들이
사람들이 거기 가 있었다는 건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어떠한 일들, 어떤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가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조사본부 간부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점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점집을 운영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 사실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의 등장이 이번 정권 들어 낯설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건진법사 전모 씨도 체포가 됐는데 이 인물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이거든요. 천공 명태균 씨 이야기도 나왔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얽힌 인물도 나올 때마다 좀 무속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치라든지 큰 일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어떤 뭐 무속 내지는 뭐 점을 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그 많은 분들이 찾긴 찾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된 게 그 이런 어떤 분들이 좀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또 유명 정치인 주변에는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다 이제 파묻히고 일부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무속인 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예? 무속인들이나 뭐 무속 관련된 분들 본인은 부인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무속인을 전체로 통칭은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 주변에서 그것도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에요. 건진법사 같은 사람은 영상 나왔지만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뒤를 만져요. 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 다 이쪽으로 와 이렇게 지시도 합니다. 이 정도 대선 후보를 그 정도 가까이서 그렇게 접촉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선 기관은요. 대선 후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우도 심하고 이래서 그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네. 그 정도의 사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뇌물을 받은 걸로 체포가 됐다고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지만 그게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뭐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행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물론 뭐 무속인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뭐 앞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비선이라고 보여지는 즉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무속이나 아니면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잠깐 뭐 전보러 가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비선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처음에 그 얘기도 있었죠. 손에 왕자 쓰고 나온 것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네. 내용들 때문에 무속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또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